쏘세요.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네, 정말 두 분과의 합이 갈수록 참 잘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정소 1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변두리에서 펼쳐지는 이 소돌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이 특별한 멤버분들 소개해드려야겠죠. 자, 먼저 오늘은 이분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난돌이지만 따스하고 정겹다. 변정소에서는 화통한 웃음을 담당하는 흥부자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의 술친구이신 문윤택 민주교육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는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느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드셨습니까? 술 얘기가 언급돼. 술, 예, 술친구. 예. 술친구. 그 나중에 한번 저희 변정소에도 한번 초대를 한번. 아유, 예. 다음에 내려온 땐 한번 모시겠습니다. 술 좋아하지 마세요. 네. 요즘 네. 술 때문에 코너로 몰린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예,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어디 비행기 타서 가는 네, 곳에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때 나와 주시죠. 그럴까요? 네. 자, 나한테 걸리면 대통령이고 비대위원장이고 뭐고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보수 정치의 재건을 꿈꾸는 미스터 쓴소리. 네, 대한민국 1호 특검이 아니고 팀원이었던 우리 허용진 변호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 마음에 드셨습니까? 항상 마음에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변정소 13회 세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12회에서는 지역 이슈로 이제 비계 삼겹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은 제주도 최고의 행정 권력가 오영훈 도지사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영업. 네, 두 분이 각은 하시죠? 오영훈 잘 알죠. 도지사님과. 네, 아무튼 오늘 두 분의 그 빵빵 터지는 얘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통신원 리조트라고 이 중국계 자본이 투입돼 가지고 중산간 일대에 개발된 리조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을 했는데 비공개 방문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금 논란, 도지사의 특혜가 혹시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안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 MBC가 지난 5월 27일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리포트 두 꼭지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오영훈 도지사가 비공식 일정으로 이 중국계 자본이 건설한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을 했다. 모든 직원이 총동원돼가지고 환영 행사를 했고 이 안에 있는 그 독채 안가 같은 곳에서 밥을 먹었다라는 게 첫 번째 리포트 내용이었고, 이 두 번째 리포트는 원래 이제 해당 리조트가 중산간 지역에서 개발이 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제기된 곳인데 오영훈 도지사 취임 이후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 이렇게 특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다음 날 그 제주도청 출입 기자들이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요구를 했고, 여창수 대변인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반박은 아니고 기자단의 요청에 의해서 백브리핑식으로 이렇게 좀 설명에 나섰습니다. 지사의 방문은 공식적인 일정이었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위해서 기업인들을 만나는 도지사의 아주 일상적인 행위였다. 그리고 밥을 먹긴 먹었지만 식사 비용 33만 원을 카드로 결제를 했다. 접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리조트 사업 계획 변경은 어디까지나 법률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해당 의혹 보도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 먼저 두 분, 이 보도, 이 지역사회의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보셨습니까? 잘 네. 봤죠. 논란. 잘 봤다는 거는 잘 봤습니다. 예, 역시 오영훈 도지사 다 왔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잘 봤다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그 아까 말씀 들은 대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 답변 비슷한 네. 논평을 하자면 비공식 일정이다 네. 또는 공식 일정이다. 예. 어느 겁니까? 일단 도에서는 이제 공식 일정이다. 공식 일정인데 왜 비공개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밥 먹는 거를 우리가 지사의 일정에 올리지는 않는다. 밥 예. 먹는 게 공식 일정이다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그 앞뒤 거기서부터 이게 삐끄덕거리잖아요. 예. 예. 공식 일정이려면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무엇에 대해서 간담회를 기록 했다. 애로사항 전체하려고 갔다든가. 예, 그렇죠. 행정 그렇죠, 지도를 그렇죠. 하기 위해서 갔다든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뭐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갔다거나. 어. 예. 그렇죠. 예, 예. 사업에 뭐 부적절한 행위에서 현장 점검을 갔다거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려 공무원 11명을 데리고. 예. 그러면 공식 일정이 아니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 공식 일정이 아니다라고 하면 왜 비공식 일정에 공무원들을 10명, 11명인가 10명씩이나 데리고 가냐고. 공무원들이 비공식 일정에 데리고 갈 이유는 없거든요. 예, 예. 거기에 비공식 일정에 데리고 간 그 업무 공백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 피해는 도민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현업에서 일을 해야 될 간부 공무원들인데. 예. 그다음에 거기서 뭐 또 갔다 와서 공식 일정이라면 내용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갈 때까지 비공식으로 갔다 좋아. 사업자를 만나서 이만저만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하기로 했다.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발표한 건 오로지 딱 하나 있죠. 33만 원으로 집 안 먹었다. 33만 원을 집 안 먹었다. 그렇죠. 예. 이건 접대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33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기 식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공식 일정이든 비공식 일정이든 예. 공무원들 10여 명 이상을 수행해서 간 사업장인데 예.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물이 없다. 예. 그러면 이거 직무를 제대로 한 건가요? 처신을 제대로 한 건가요? 직무와 처신의 문제로 가는 겁니까 또? 그렇지. 예. 직무와 직무와 적절한 처신의 직무도 문제. 아니고 적절한 처신도 아니고 예. 매우 부적절하다. 예.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중국 업체 예, 백통신원. 백통신원 거기서 차로 5분 거리 정도의 물론 저 JDC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거기 헬스케어 타워 흉물로 방치된 지금 흉물로 방치된 예. 지가 10년 가까이 됐어요. 제주도지사로서 당연히 거기를 방문해서 JDC와 협조해서 예. 어떻게 이거 저기 마무리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의견도 정치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차담회 하는 그 유튜브가 녹음한 걸 보니까 예. 뭐 왜 갔냐고 뭐 기자가 질문하니까 뭐라고 했더라. 뭐 궁금해서 갔다. 동네에서 예. 지나가다 여러 번 봤는데 이게 어떤 업체인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거기까지 다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문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저는 이제 일단 그 MBC 보도를 보면 처음에는 뭐 어떤 식으로 가냐면 뭐 100만 원 너치의 와인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전 직원을 동원해서 플래카드를 하고 뭐 이렇게 이러면서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의 보도로 초호화 대접대를 받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혜택을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암묵적으로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다시 이제 프레임이 어떻게 전환되냐면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식품위생법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로 넘어가는데 프레임 전환을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신문지에 때려 맞아서 죽기 쉬운 다시 얘기하면
파리와 정치인의 공통점이 아. 신문지에 때려 맞아 죽는다는 건데 아. 신문지로 딱 때려잡기 좋은. 음. 그러니까 뭐 파리와 그렇다 치는데 정치인들은 보도 하나 언론이 보도 하나 잘못되면 예. 그거로 그냥 죽는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언론이 보도를 좀 객관적이고 음. 중립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다음 팩트 체크도 명확히 하고 검증하고 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부터가 잘못됐잖아요. 예. 100만 원어치의 와인 뭐 어쩌고 하면서 일단 그렇죠, 시작부터 그렇죠. 그렇게 가버리면 뭔가가 그런 접대를 받고 선물을 음. 받아서 뭐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를 이미 전제로 까는 이런 식의 전제를 해놓고 그 방문 자체를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뭐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이거 답정너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음. 그 다음에 기업에 격려하기 위해서 뭐 방문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처신 또한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5월 27일날 처음에 딱 리포트를 봤을 때 리포트를 처음에 뭐 거의 방문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약간 의혹 제기를 하는데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 정도를 메이드하고 저 정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리포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렇지만 보통 이런 보도를 할 경우에는 저 보도가 과연 며칠까지 이어질까, 어느 정도까지 몇 항까지 준비했는가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보도를 계속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번 의혹 제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반박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시민사회단체나 특히나 이제 그 지사와는 상대편에 있는 정당에서 나오는 논평들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날 리포트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기가 등록된 식당이 아닌데 요거 관련된 게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식품위생법으로 고발이 됐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식품위생법 논란 보도는 이게 뭐 크게 다룰 만한 거는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논평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기사가 거의 뭐 쉽게 하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는 저 바닥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캘 아이템이 없구나 했는데 지난 5일 도지사와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정말 나온 발언 때문에 이게 또 좀 약간 논란이 일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전까지는 별로 이 이슈에 대해서 별 이렇게 문제 그러니까 크게 이게 문제가 될 사안인가라고 봤다가 이제 좀 약간 생각을 바꿨는데 그 아까 이제 허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곳에 왜 갔느냐? 제주도의 그러니까 대변인의 공식적인 설명은 기업인과의 어떤 간담회 차원에서 방문한 것인데 도지사는 궁금해서 방문했다. 우리 고향 옆이어서 궁금해서 방문했다. 근데 요거를 요 대목만 봤을 때 두 분 생각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수준이하다 발언이. 도지사 발언이 수준이 하다. 그러니까 발언을 그렇게 수준 이하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전제로 처신이 수준이하다. 지사로서의 처신이 공무원 10명씩이나 세게 나가는데요. 공무원 오늘 변호사님 10명씩이나 데리고 거기 왜 갔어요? 궁금해서 갔으면 거기서 왜 밥을 왜 얻어먹어? 밥이 잘 나오는지 궁금해서. 얻어먹었다는 표현은 공짜의 뉘앙스가 있는 발언이긴 한데 거기 식당도 아닌데 미리 사전에 준비했잖아요. 예. 아니면 식사 제공 못 하잖아요. 식당은 손님이 가면 바로 주잖아요. 예. 근데 도지사 일행이 올 거 몇 명 통보해서 식사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현의 만해의 법률적 그런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면 접대 받으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됐고 환영합니다 했고 식사 미리 준비됐고 접대를 받으러 간 거죠. 접대를 받으러 간 거죠. 33만 원을 결제했다고는 하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결제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생각은 그러십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결제를 한 겁니까? 나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그렇게 그걸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식당도 아닌데 밥을 차렸는데 결제를 받기 위해서 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식품위생법 위반 그보다 더 큰 이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식품위생법 말고 그건 잔잔말이고 잔잔말이고. 이건 접대를 받은 거예요. 접대를. 아. 접대 안 받은 거면 어떻게 식당 아닌 데서 밥을 차리나.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뭐 리조트 이런데 당연히 그 식당이 있고 없고까지 파악하면서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가서 점심 식사 시간에 방문을 하고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한다라는 것이었을 텐데. 간담회. 그리고 지사가 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쓱 들어가질 않잖아요. 지나가다가 사전에. 갔다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궁금해서 이제 방문하기로 해서 방문한 것이다. 지나가다가 그냥 궁금해서 갔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니 발언을 놓고 지나가다가 보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저기 어쨌든 내용이- 궁금해서 갔지 간담회를 간 건 아니잖아요. 일단 예. 예. 궁금해서 갔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슨 다른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답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봅니다. 코미디. 대답은 적절치 않았으나 그 실제 그 MBC에서 처음 보도하는 그 내용들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좀 악의적인 냄새도 있고 이게 그 언론은 비판을 생명으로 하잖아요. 이 목적 없이 지사가 공무원을 대단위로 끌고 갔으면 의혹이 눈초리로 보도해 주는 게 언론이 사명 아닐까요? 저는 그러니까- 언론학은 모릅니다만은 아니 의혹하고 뉘앙스를 전제를 이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뉘앙스를 깔고 가는 거하고 이러한데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갔을까? 논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를 묻고 나서 도에서 그거 대답을 하면 보도를 하는 것이지. 연락법이냐 이런 차이일 근데 뿐이지. 아니 하여튼 언론에서 먼저 초점은 언론에서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비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저는 악의적 보도라고 보는 거죠. 악의적 보도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사 작성 자체가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이미 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국힘 논평이나 홍영철 그 네, 시민단체 시민단체 대표 얘기도 시민단체 대표도 개발하지 말아야 될 땅에 특혜를 준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건 이미 그 이전에 2012년도에 이미 개발하도록 허가가 된 것인데 이번 방문하고 어떤 연관관계도 없는데 그 문구만 딱 따가지고 보도를 하면 오영훈 지사가 중간에 뭐 사업 변경에 관여를 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작을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거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행정 절차는 이미 끝난 상태고 2021년도에 오 지사는 2022년도 6월에 당선이 되잖아요. 예. 그 후에 뭐 했다며 안 했나요? 예, 그 사업 축소 그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어차피 그 사업이 결국은 축소된 걸 승인해 준 셈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리조트 사업이라는 게 부대 시설로 보면은 거기 뭐 저 무슨 박물관도 짓고 뭐 하는데 맥주 박물관 뭐 이런 거. 그 소위 말해서 관광에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접고 돈이 되는 사업만 남겨둔 상태에서 승인이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은 하다. 특혜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의혹은 그러니까 그것이 오지사 전에 결정이 된 거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미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업 축소한 거 언제 결정된 거예요? 2021년 8월인가 10월인가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가 한 행위가 팩트가 뭡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새로운 거는 없는 거죠. 그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죠. 무엇을 결정했냐고요? 그 2021년도 8월인가 10월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그때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가 승인했다면 어차피 거기서 승인한 게 뭐 기간 연장을 승인해 준 건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승인을 한 것이라면 오영훈 지사가 그게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런 목표 의식 없이 그렇게 방문하는 건 아니죠. 그건 의혹이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된 업체잖아요. 사업이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사업이 축소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서 식당도 아닌 데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접대받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식당 아닌 데서 밥 먹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밥값 받나요? 뭐 집들이 할 때 아니 접대를 그 숙박업을 하면 당연히 식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3만 원을 왜 3만 원이냐는 거죠. 그 메뉴판에도 없는 가격을 어떻게 3만 원이나 치냐 이 말이죠. 가격 책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이건 문제를 눈 가리고 지금 아웅이라는 거죠. 김영란법의 한도가 3만 원이니까 33만 원 맞춰서 11명 맞춰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뉴가 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아니잖아요. 식당이 없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아침에 그 그러니까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아침 조식을 제공한다지 않습니까? 아니 오 요청을 했을 때는 조식이죠, 조식. 이건 중식 아닙니까? 점심 오찬. 예, 샤브샤브. 그거나 뭐. 예, 근데 그건 아니고 그건 구분해야 돼요. 아니 식당이 있을 줄 알고 갔다가 식당이 없으면 방에서 그냥 와야죠. 3만 원어치 3만 원어치 식사를 하겠다. 준비를 해라. 3만 원어치 코스 요리를 3만 원짜리 뭐 식사를 하겠다. 근데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1시간 머물렀는데 1시간대 준비하고 시장 보고 못 하거든요. 아니 사전에 방문하는 거는 고지가 그러니까 했겠죠. 식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점심시간. 그런데 예. 도에서 식당 예약할 때 식당을 예약하지. 그럼 어디다 예약을 했나요? 식당도 아닌데 저 리조트 관계자한테 예약을 했나요? 그건 좀 절차적인 문제는 아니, 좀 절차 이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식당이 없는 줄을 당연히 알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주무관이 식사 담당을 하면서 그 지사님 거기 뭐 11시 몇 분에 방문하실 건데 이거 간담회 끝나고 거기서 뭐 식사는 좀 가능할까요? 뭐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오케이.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식당은 없는데 식사 가능할까요? 식당이 없습니다. 그걸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 식사 준비는 뭐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사가 오는데 조식을 준비하는 그거는 있는 거잖아요. 식당은 영업하는 레스토랑이 없다는 거지. 조식하는 식당이 있나요 거기? 아니 조식을 방에다 갖다 주잖아요. 조식을 제공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식이라는 게 근데 또 조리 면허가 조식을 하든 안 하든 문제는 그 식당 저기 영업 허가가 있어요. 다 호텔에도 영업 허가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언론에 식당이 허가 없는 것 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못 따른 건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조식은 보통 보면 이제 투숙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식만 따로 얼마다라고 이렇게 가격을 별도로 책정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요구하는 경우 조식을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조식을 준다는 거지. 우리가 팩트를 잘 모르니까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런 이유 없이 간담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궁금해서 가봤다고 그랬잖아. 오영훈 지사가. 간담회도 아닌 상태에서 점심 식사 거기 준비한다는 거는 넌센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리 얘기가 돼서 식사 한번 접대받으러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제기할 만하다. 아니 뭐 어디 식당이 없고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거기 식사 접대받으러 도지사가 가겠습니까? 아니 다 기업 격려 궁금하니까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지 안 되는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 부대 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분양률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요런 것들을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궁금증 해소했다는 그 발언도 맞는데 관계 공무원이 사전에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될 일이지 지사가 그거 파악하라고 부대시설 뭐 있냐고 현장을 방문한다. 이건 뭔가를 알겠습니다. 방문 목적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이 자꾸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진짜 방문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진짜 방문.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방문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저는 일상적으로 지사가 계속 지금 그 공약 중에
그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 것에서 자꾸 상장 기업 유치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기업을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건 맞아요. 예, 가서 예. 격려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건 맞고 그 일환으로 나는 방문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어떤 관점에서든 약간의 궁금증이 이렇게 있는데 그 궁금증을 보도 하나가 그 파리하고 정치인을 잡아 죽인 거지. 그러니까 그 궁금증이 무엇이냐는 거죠. 리조트 방문은 적이 있을까요? 2년 동안 지사 2년 동안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이걸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일단 기업하기 좋은 회사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첨단 산업 제조 시설이 들어오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리조트 어떻게 공사가 저 호텔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지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도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저기 저 헬스케어 타운 이거 왜 방치됐느냐 이건 궁금할 만해요. 아니 점심시간에 갔잖아요. 점심시간에 일반 식당 가서 그냥 밥 먹는 시간에 기업 방문해서 대화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아니, 격려하고 점심 먹을 때는 식당에 가서 먹어야죠. 이건 식당이 아닌 곳에 왜 갑니까? 점심 시간을 아껴서 기업 방문을 하는. 그러니까 점심 얻어 먹으러 갔을 수도 있다. 뭐 얻어 먹으면 뭘 그 뭐 돈이 없어서 얻어 메뉴 먹겠습니까? 3만 원 메뉴판이 있었으면 공개가 됐을 거예요. 제가 근데 방송 전에 두 분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분명히 뭐가 먼 있어? 조카가 있다. 먼 조카가 직원으로 있어가지고 삼촌 나 한 번만 좀 와줘. 나 한 번 좀 면 좀 세워줘. 그래 알았어. 삼촌 갈게 해가지고 요렇게 간 게 아닌가 싶어. 조카가 있든 없든 떠나서 지금까지 드러나는 거 보면 내가 도지사요 가오다시 하러 갔다 이렇게밖에 안 비춰지거든. 도지사로서의 위험을 과시하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 위험 과시하려니까 공무원 10명씩을 데리고 갔죠. 궁금해서 갔다면 그 한둘 데리고 가죠. 지사가 무슨 도에서 위험을 과시하고 안 하고 그냥 그 자체가 위험인데. 아 중국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중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중국까지 소문나니까 제주도에는 오영훈 도지사가 있다. 제주에는 오영훈이 있더라. 그거 아니면 본인이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이건 그렇지. 제가 말하는 건 다 오해거든요. 이거 선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하잖아요. 차담회 기자들하고 차담회까지 해도 내가 옛날부터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도지사로서 과연 할 멘트냐 이 말이야. 지사가 지금 그 발언을 주워 담고 싶을까요? 주워 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멘붕이겠죠. 아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뭐 지사로서 입장 표명이 아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 의혹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입장들이 좀 정리가 되고 표명을 이게 발표가 돼야 될까요 이게? 솔직해야죠. 그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오해할 거 없어요. 그럼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가정에서 대통령이 이런 행보했다면 당장 여야가 특검하자고 나올 건 거거든요. 아니 이 대통령은 늘 그러는데 뭘 새삼스럽게. 아니 오영훈 지사 그 왜 차원에서도 이게 저 진상 밖으로 저기 해야 돼요. 도의회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도의회가 움직여야죠, 당연히. 오해를 도민들이 이게 오영훈 지사가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부적절해서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본인이 해명을 아니면 도의회에서 그걸 가서 질의를 해줘야죠. 예, 당연히. 그래야 도민들이 오해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오지사를 욕보이려는 게 아니라 오지사가 권리 깨끗하다고 처신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이걸? 당연히 해야죠. 그건 지사의 책무입니다.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잖아. 이거 밥 먹었다 33만 원 냈다. 접대 받은 것이냐 아니냐 느끼는 사람 나는 접대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라면 진짜 궁금해서 잘 되는지 또 외국 기업이고 그러면 뭐 공무원들 데리고 와서 격려도 하고
뭐 무엇을 이럴 수 있는 격려했으며 거지. 거기 열심히 하시오. 애로사항은 뭐를 정치했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근데 거죠. 애로사항을 말을 안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어떤 의사결정의 최고자가 오면은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것도 해줬으면 이렇게 사업 애로사항을 브리핑도 하고 일반적으로 네, 그러잖아요. 공식 방문, 비공식 방문 중요하지 않아요. 방문을 했다면 브리핑도 듣고 애로사항이 뭐고, 행정에서는 여기 요구사항이 뭐고 이 정도 대화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담회죠. 아 근데 애로사항을 물었는데 애로사항이 없다는 거 적당히 아니야.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침묵 도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침묵 도모 때문에 접대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애로사항을 얘기를 안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지사가 움직일 때는 사전에 그 기업의 현황도 파악하고 그렇죠. 현장에서 무슨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움직이는 거지. 그래야 도민들이 뜻을 받드는 거지. 가서 느닷없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동네 반장도 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요 이슈가 또 계속해서 또 제주 사회를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 왠지 저는 느낌이 오늘이 끝이 아니고 또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막 자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설마 한 그럴 번 더 리가 한 번 더 다루.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예. 다루지 않고 이게 클리어하게 해소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도지가 되는 데는 도정을 잘 이끌어서 도민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건 뭐 여당이야 야당이나 이런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허 변호사님 같은 분이 빨리 그냥 일선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쟤는 뭐 이제 뭐 정치 뭐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굉장히 뜨거운 세계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열띤 얘기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불과 녹화 몇 시간 전에야 통보받고 오늘의 주제를 훌륭하게 풀어주신 두 분께 정말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오늘 주제 관련해 가지고 못다한 말씀 아니면 뭐 좀 됐습니다. 자꾸 얘기해가면 뭐 비판하는 말만 해주고 그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하여튼 오영훈 지사가 마지막으로 잘 도정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약간 뭐 특별한 의혹은 아닙니다만은 잘못한 처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부적절하게 비춰졌다면 사죄의 말씀이라도 도민들한테 한번 좀 하는 게 도지사로서의 역할이다, 의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네, 뭐 저는 어찌됐든 저희들 그 팟캐스트가 경기 북부뿐만이 아니라 빨리 통일이 돼서 평양에서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변두리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3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또 아마 2주 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것 같습니다. 더욱 재미있고 이 두 분의 톡톡 튀는 살벌 달콤한 우리 두 분의 꽁냥꽁냥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